안녕하세요. 저는 너는 꼭 시기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영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영상은 제가 작년에 해외에 계신 어떤 고마운 분한테 이 책, 내 몸을 사랑하게 된 나를 읽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좀 주제를 찍을 때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작년에 부탁을 받았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폭식증 자가 치료 워크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또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또 너는 꼭 카카오 채널로 이렇게 질문도 해주셨는데 5주차에 보면은 이제 어린자와 성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. 그럼 도대체 그 어린자가 뭐냐, 어린자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. 어린 자, 되게 생소하시고 낯서시죠?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낯설어 하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어린 자인가? 이게 성인 자인가?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우신 게 너무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 사실 패턴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같이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늘상 하는 게 이제 자기 분석이고 네. 이런 공부고 또 막 상담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저희는 저의 마음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러는 게 몸에 배어 있지만 일반 그냥 이제 보통의 분들은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낯선 작업이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어린 자가 뭐냐라고 좀 심플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개의 자아 파트가 있어요. 몸이 하나라고 해서 내 어떤 자아가 하나인 게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30살인데 내가 어릴 때, 아주 어릴 때 한 5살, 6살 때 부모님이 싸우시면서 나를 놓고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. 그래서 석 달 만에 찾아왔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5살, 6살 그 어린아이는 그때 그 경험이 어땠을까요, 여러분? 굉장히 공포스럽고 끔찍했겠죠.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살의 나이에서 엄마가 그때 아버지랑 싸웠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잠시 좀 이렇게 집을 떠났던 거구나. 30살의 나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5, 6살의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,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의 트라우마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애착과 관련된 트라우마들,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또 단일 트라우마도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차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 잘못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처들을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, 인간 자체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뭔가 말을 했다. 그럼 그거는 우리가 길게 안 가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또 잊혀지는 기억이고,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대상,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나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나 또 애인이나 이런 정말 내가 정서적으로 많은 것들을 교류하고 또 애착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대상하고의 어떤 그런 이별이나 또 다툼이나 버려짐의 경험들,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반드시 무의식, 그 다음에 몸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요. 그거를 어린자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린자의 파트의 특징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30살인데 그럼 30살의 그 시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거나 어떤 관계를 할 때. 그런데 이 어린자는 그때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엄마가 집을 나갔던 그때의 기억이다. 그럼 5살 그 아이의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기장애 치료를 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어린 자아를 만나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나 학교에서 누군가랑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때, 또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어린 자아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어떤 트라우마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억이 잘 안 날 수는 있어요. 어떤 분들은 그게 이미지로만 이렇게 파편적으로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,
있고,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신경계가 업다운이 돼요. 그 어린 자아가 자극이 되면.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,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할 일이 아닌데,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할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나의 신경계에서 그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통증을 동반하기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가 가을쯤에 9월쯤에 나를 버리고 갔다.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나갔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9월만 되면 뭐 몸이 떨리거나 어떤 분들은 뭐 팔이 시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 시기만 되면 뭔가 막 머리가 자주 아프다던가 이런 좀 신체적인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잘 구분이 안 돼요.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관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. 또 이제 되게 빈번한 그 예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 관계에서는 제2의 애착 관계라고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애착 관계로 옮겨지는 경우가 이제 이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일하게 피부로 접촉하는 관계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이성 관계거든요. 그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어린 자아를 잘 작업하지 않고 만나게 되시면 서로의 어린 자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막 뭐 불안하거나 뭐 화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성 친구한테만 그렇게 뭔가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만남 자체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어린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린 자의 특징은 트라우마 기억을 담고 있다.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기억을 담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기억 자체가 의식화해서 뭔가 이성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런 파편화된 어떤 조각으로 어떤 분들은 그게 신체적인 통증으로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어떤 이미지로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상처를 경험했던 그 대상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났을 때 말투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관계의 역동 안에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뭔가 과도하게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럴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이것이 나의 어린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상처들을 담고 있는 어린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린 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.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.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는 나의 현재 나이의 그 성인자 파트와 그다음에 아직 미해결된 그렇지만 이렇게 증상으로 자꾸만 호소하는 이 어린 자의 파트들이 잘 통합이 됐을 때 그때 굉장히 건강한 셀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거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너는꽃 블로그, 유튜브 채널, 인스타 다 열려 있습니다.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책을 또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내가 궁금한 것들을 영상으로 뭔가 답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 그 주제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